민호는 오늘도 교탁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의 시선이 교실 밖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 그는 아직도 그 계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냈어요. 민호는 헛기침을 하며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42세의 고등학교 역사교사. 그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과거였지만 정작 자신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조선시대 왕들의 개혁 정책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언제나처럼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 들여다보고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 가는데 같이 갈래? 옆자리 동료 교사가 물었어요. 아니, 난 집에 가봐야 해. 애들 저녁 차려줘야 하거든.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는 요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웠어요.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아요라고 말하기엔 너무 힘들었고 힘들어요라고 말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호는 마트에 들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식재료 코너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요즘 지우와 준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하는데 민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다 알아서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는 그저 퇴근하고 들어오면 차려진 밥상 앞에 앉기만 하면 됐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우야, 준서야, 아빠 왔어. 민호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니 두 개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우 방에서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지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고 준서 방은 고요했어요.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식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3년 동안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이젠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이 집에 살아있는 소리가 있다는 게요. 애들아, 밥 먹자. 민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방문이 열렸어요. 준서가 먼저 나왔고 잠시 후 지우도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예전엔 네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민호는 그 빈자리가 눈에 밟혔지만 아이들 앞에서 표정을 감췄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냥 그랬어요. 지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준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4살 아들은 요즘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준서야, 좀 이따가 아빠랑 얘기 좀 할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숙제가 많아서요. 다음에요. 준서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물소리가 그를 감쌌지만 그 소리조차 외로움을 지워주진 못했어요. 밤 11시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그 자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데. 민호는 중얼거렸어요. 아이들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 자신도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민호는 동료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민호야, 주말에 시간 있으면 미술관 같이 갈래? 요즘 좋은 전시하던데. 미술관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보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주말 오후 민호는 미술관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네요. 민호야, 미안. 조금 늦었지? 동료 교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니야, 난 일찍 온 거야. 두 사람은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은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으며 작품들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그림 앞에 앉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그녀의 모습이 그림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민호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매주 온대. 프리랜서 디자이너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그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전시를 다 보고 나오는 길에 민호는 카페 앞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든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호가 재빨리 스케치북을 주워 건넸어요. 표지가 살짝 열려 안쪽 그림이 보였습니다. 아까 봤던 작품을 그녀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스케치였어요. 그림 정말 멋지네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직업병이에요. 뭘 보면 자꾸 그리고 싶어져서.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민호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부딪혀서 놀라셨을 텐데 사과의 의미로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미술관 카페에 앉았어요. 동료는 먼저 갈게라며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다정이에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하고 있어요. 저는 민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요. 짧은 소개가 오갔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다정은 그림 이야기를 했고 민호는 역사 속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즐거웠어요. 다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본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오세요?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술관 갔다 왔어. 동료 선생님이랑.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있었습니다. 미안, 미술관에서 진동도 못 느꼈나 봐. 아빠, 요즘 이상해요. 지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가? 아까 집에 와서 거울 보고 웃으셨잖아요. 그리고 코 밑에 수염도 정리하시고. 민호는 당황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설마 누구 만나세요?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지우야, 그게 무슨. 전 반대예요. 절대 반대.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세요? 지우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민호가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뿌리쳤어요. 전 얘기할 거 없어요. 엄마는 아직 우리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빠는 벌써 잊으신 거예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서가 자기 방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아빠, 괜찮아, 준서야. 누나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민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는 아직 우리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쁜 아버지인가? 다음 날 민호는 다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즐거웠습니다. 시간 되시면 또 봬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민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 민호는 교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호 선생님, 고민 있으세요? 옆자리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다정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나는 아빠로서 아이들을 우선해야 해. 그런데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퇴근길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정의 문자가 여전히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좋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우는 여전히 자기 방에만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밥을 놔두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누나랑 언제 화해해요? 곧 괜찮아질 거야.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이들의 마음인가? 나의 행복인가? 아니면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펜을 놓고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그의 마음처럼 복잡하게 들렸어요. 민호와 다정은 2달 동안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미술관, 카페, 공원.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민호는 아이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마다 인사도 없이 학교에 갔고 저녁엔 방문을 닫았습니다. 준서만이 간혹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민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정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30분 후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볼까요? 민호는 불안했지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다정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정 씨, 무슨 일 있어요? 민호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다정은 한참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 씨, 저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게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 빚이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다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요? 한참 만에 겨우 물었어요. 8천만 원이요. 전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제가 연대보증을 섰고 이혼 후에도 갚고 있어요. 다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민호 씨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하면 제 재산도 위험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혼인 전 채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매달 갚아야 하니까 경제적으론 부담이 될 거예요. 다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신호등이 빨강, 초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민호 씨, 저 혼자 감당할게요. 당신한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민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문제는 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말 안 했어요? 다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먼저 갈게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민호 씨. 다정이 그를 불렀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빚 자체보다 신뢰가 무너진 게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우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현관문을 열자 지우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 또 늦게 오셨네요. 지우가 TV를 끄지 않고 말했습니다. 응, 일이 좀 있었어. 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지우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요즘 이상해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지우야, 아빠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구 만나시죠?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 만나고 있어. 좋은 사람이야. 역시 그랬네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우야, 아빠 얘기 좀 들어줄래?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요? 지우야,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아빠는 우리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준서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준서야. 자러 가. 민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준서는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민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정이었습니다. 민호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호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미안. 좀 피곤해서 그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 교사가 다가왔어요. 민호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민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정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갈등, 모든 게 엉켜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퇴근 후 민호는 집으로 가지 않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멀리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흘러가는 게 마치 시간 같았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다정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거렸어요. 그때 문득 학생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역사는 왜 배워야 해요? 민호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었나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았어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숨기고 피하고 외면하는 건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것. 민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아이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차렸어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밥. 손끝이 떨렸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지우야.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서도 나와 자리를 잡았어요. 세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사람 다정 씨라고 해. 프리랜서 디자이너야. 듣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우야, 제발 들어줘. 아빠 얘기 좀 들어달라.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정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려운 상황에 있어. 민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전 남편이 사업 실패했고 그 빚을 아직 갚고 있대. 8천만 원이야.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아빠가 고민이 많아서 숨기고 싶지 않았어. 민호가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솔직히 아빠도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어. 그렇게 중요한 걸 숨겼다는 게 화가 났어. 지우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근데 어젯밤에 생각했어. 아빠도 너희한테 숨기고 있었잖아. 다정 씨를 만난다는 걸.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밀은 결국 상처를 만들더라. 그래서 오늘은 다 말하려고 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는 엄마 생각 안 나세요? 매일 생각나지. 민호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엄마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애들한테 얘기해라고.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아빠도 외로웠어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많이 외로웠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너희한테 보이기 싫었어. 아빠가 흔들리는 모습.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정 씨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또 상처받는 게 싫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지우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박차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정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 씨. 다정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봐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다정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민호 씨, 저 정말 미안해요. 용서 못 해주셔도 이해해요. 다정 씨. 민호가 다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다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빚보다 무서운 건 비밀이더라고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아이들한테 숨겼어요. 다정 씨 만나는 것도, 재혼 생각하는 것도. 민호 씨. 근데 오늘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다정 씨 상황도요. 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애들이 뭐래요?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다정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민호가 작게 웃었어요. 근데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숨기지 말아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짊어져요. 민호가 다정의 손을 잡았어요. 빚도, 과거도, 앞으로 생길 문제도 다 같이 해결해요.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감사해요, 민호 씨.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우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민호가 물었어요. 아빠 기다렸어요. 지우가 책을 덮었습니다. 아빠, 다정 씨 만나고 오셨죠? 응.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 다음에 한번 만나볼게요. 다정 씨.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 네. 아빠가 좋아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빠 혼자 외로우신 것도 싫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우는 처음엔 뻣뻣했지만 이내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다음 주 일요일 민호는 다정과 아이들을 공원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고 준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정을 봤어요. 안녕, 지우, 준서. 만나서 반가워. 다정이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색함 속에서도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물었어요. 다정 씨, 디자이너세요? 응, 그림 그리는 일에. 저도 미술 좋아해요. 준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정이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럼 나중에 같이 그림 그릴까? 좋아요. 준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시작은 된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정 씨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민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실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나누면 견딜만하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면 조금씩 길이 보인다는 것을. 창밖엔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다정은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관계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다정과 커피를 마시러 가기도 했어요. 준서는 다정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혼인신고를 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준비 다 하셨어요? 지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응, 거의 다 됐어. 민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예쁘다. 아빠도 멋있어요. 지우가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서도 정장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정말 하시는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다정 씨랑 혼인신고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야, 괜찮아? 네, 전 좋아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구청 앞에서 다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다정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다정 씨. 민호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와 준서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 씨. 반가워, 지우, 준서.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구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정 씨. 응? 다정이 돌아봤습니다. 저 잘 부탁드려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나도 잘 부탁해. 그녀가 지우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지우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민호와 다정이 창구 앞에 섰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와 다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준서가 먼저 다가와 안겼어요. 고맙다, 준서야. 민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괜찮아요.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가 예약한 작은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지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건배할까? 민호가 물잔을 들었어요.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는 다정에게 그림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고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지우야, 입맛 없어?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오늘 좀 떨려서요. 나도 떨려. 다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지우가 다정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노력할게요. 지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노력할게. 고마워, 지우야. 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민호는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치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괜찮겠지? 나 이제 앞으로 걸어가도 되지? 민호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민호는 교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가. 민호가 웃었어요. 오늘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 학생들이 교과서를 폈습니다.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맞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민호가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알기 위해서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야. 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 매일.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정이었습니다. 민호 씨,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요리해 볼게요. 처음이라 서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함께 만들어요. 민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내의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어요.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괜찮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번엔 서랍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두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호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다정이 좋아하는 채소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빠 왔어요. 준서가 뛰어나왔어요. 응, 아빠 왔다. 민호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다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오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뭐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지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어땠어요? 좋았어. 지우는? 저도 괜찮았어요. 지우가 소파에 앉으며 웃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노력하는 것.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맛없으면 미안해요. 다정이 수줍게 말했어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지우가 먼저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다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진짜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성장은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작게 웃었어요. 내일도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되니까요.